그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은 신뢰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딜레이가 안 되게끔. 그거보다 더 그건 개인적이고 어쨌든 신뢰 받으려면 매출이 있어야 됩니다. 해외 영업사원은. 관리 업무는 이렇게 보는데 이제 좀 더 직급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해외 영업의 꽃이죠. 어떻게 보면 개척이라고 볼 수 있고 신규 거래선을 뚫는 일이라고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이 돼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개척 업무를 담당하려면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걸 마스터가 돼야 돼요. 아 예. 그게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지 그 여유가 생겨요. 시장 개척을 할 여유가 생기고 일단 쟤는 2, 3년 차 정도 됐을 때는 네. 그 기존에 A라는 제품이 있으면 다른 바이어한테 팔고 있는 거를 네. 똑같은 제품을 뭐 B에도 소개를 해서 팔려고 시도하고 C에도 이런 역할의 시장 개척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연차가 오르면서 거의 신규 제품, 회사에서 아무도 안 팔아본 제품 네. 이런 거를 이제 가져가서 소개도 하고 데모도 시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 개척을 하고 있어요. 보시겠어요? 하나 따내고 나면. 네. 아 그쵸. 그럴 때 뿌듯하죠 많이. 인센티브가 따로 따라오나요? 인센티브가 저희 회사는 있어요. 네. 네. 아, 그 업체별로 내가 이걸 하나 개척했다. 그럼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나요? 아니면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나요? 저희 회사는 상하반기 각각 인센티브가 나오고요. 그거는 평가에 의해서 나오는 거고 신규 시장 개척을 했을 때 이제 인센티브가 또 나옵니다. 또 나오고. 네. 어우 좋다. 자, 대략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제 감은 조금 잡혀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매니저님이 생각하실 때 해외 영업하는 친구들이 이런 역량만큼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나요? 일단 언어적 측면에서 말씀드리면은 대기업 가려면은 영어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잘해야 되고 생각보다 옛날에는 모르겠지 요즘에는 유학파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유학파에서 해외 영업 지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의 목표는 3개 국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3개 국어요? 한국어 포함이죠? 그렇죠. 근데 3개 국어를 못해도 영어는 기본적으로 된다는 가정하에 그 나머지 직무에 관련된 뭐 경험이 있다거나 아니면 학과가 좀 맞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좀 가능할 것 같다고 봐요. 성격적으로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성격 저만 봐도 되게 활발하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되게 다소곳하세요. 물론 활발한 게 장점이 돼요. 영업할 땐 장점이 그렇습니까? 되긴 하는데 네. 그게 튀면은 안 돼요. 근데 이건 영업뿐만 아니라 그 어느 직무에서도 너무 튀는 사람이 평소에는 좀 좋게 보일 수도 있다고도 큰 실수 한 번씩 좀 저지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너무 내성적이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네. 너무 내성적이라는 기준은 뭐 편한 친구들 모인 자리에서도 말 안 하고 뭐 듣고만 있는 사람. 네네네. 그리고 또 다른 역량으로는 저는 신뢰성이랑 좀 꼼꼼함 같은 거를 꼽고 싶은데 이게 해외 영업은 꼼꼼함이 항상 나와요. 아 그런가요? 네, 일반 영업은 꼼꼼한 말을 잘 안 해. 뭐 꼼꼼히 있으면 해외 영업은 그게 대충 왜 그럴까요? 네. 신뢰성 먼저 말씀드려요. 네. 신뢰성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바이어 데모 자리에서 뭐 질문 받았는데 모르면 이제 이 사람 신뢰도가 떨어지죠. 네. 신뢰성을 줘야지 이 사람이 나한테 더 많이 물어보고 그러면서 대화하는 양이 점점 많아지면서 그 사이에서 정보를 하나씩 얻는 거거든요. 네. 업무를 함에 있어서 일단 상사의 신뢰를 잃은 사람은 상사가 뭐 할 때마다 봐요. 맞아요. 그러면은 악순환이거든요. 그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나는 이거를 지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신뢰하는 것 같다. 저는 제 최고 장점으로 좀 업무를 빨리빨리 처리하는 그런 역할이 있었고 기한 내에 모든 걸 다 끝내는 것 같아요. 기한 내에 끝낸다. 되게 좋은 관점이네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 신뢰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그게 안 될 것 같은 딜레이가 안 되게끔. 네, 그거보다 더 그건 개인적이고 어쨌든 신뢰 받으려면 매출이 있어야 됩니다. 해외 영업사원은. 꼼꼼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아까 뭐 200개 자재 중에 한두 개를 먼저 발주를 해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200개 자재가 코드가 하나하나씩 다 달라요. 네네네. 근데 발주는 영업사원이 하는 건데 만약에 축구공을 5만 개 시켰는데 농구공을 5만 개 시켰다. 그럼 완전 망하는 거잖아요. 그 기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네. 웬만한 거는 다 그 기한 타면서 다 걸러지는데 정말 어쩌다 한두 번씩 그런 모두가 게 놓치는. 네, 그런 게 발생해버리면
이제 그 영업 담당자는 여태까지 잘 해왔어도 그런 큰 문제로 인해서 신뢰를 한 방에. 그 해외 영업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취준생들한테 가장 도움이 될 요소일 수도 있는데 해외 영업 담당자로서, 해외 영업 매니저로서 가장 해결하고 싶은 문제, 고민들이 뭐 어떤 거예요? 그냥 그 직무 담당자로서? 왜라는 고민은 일단 이제 저 역시 3개 국어 아까 얘기를 드렸었는데 통역이 또 2번에 걸쳐서 가거든요. 제가 현지 직원한테 해주면 현지 직원이 또 그 사람들한테 해주고, 그러니까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많은 정보를 알아보고 싶은데. 그래서 3개 국어에 대한 고민이 좀 있고 아직도 영어 공부도 계속 해야 된다는 고민도 있고요. 언어적 고민이 지금 제일 큰 것 같아요. 업무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좀 있어요? 업무적으로는? 요즘에 신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어느 시장을 들어가나 좀 규모가 큰 시장이면 대기업이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대기업과의 경쟁을 통해서 이겨갖고 뚫어내야 되는데 저희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만 해도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업이랑 가격도 훨씬 비싸고 우리 제품이 먼저 개발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걸 계속 팔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네. 본인 스스로도 뭐가 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해가 안 됐었는데 네. 그게 좀 근데 그게 된 적이 있었어요. 오, 진짜요? 근데 그 됐을 때만 해도 그런 마인드였는데 되더라고요. 어떻게? 그때부터 이제 생각이 많이 바뀌어갖고 어떻게든 해보면은 된다는 마인드로 하니까 조금씩 이제 성과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한번 과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해외 영업은 그 회사 내에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내에서 어떻게 좀 성장을 하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입사하면은 이제 회사 전체적인 분위기 그리고 내부 시스템, 해외 영업이 어떤 건지를 좀 알아가는 시간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른 담당자가 있는 프로젝트의 보조 역할을 먼저 하고요. 다 보조 역할 하죠. 네. 그러다 보면서 일단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 시장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점점 이제 시장 개척에 대한 역할이 비중이 많이 커져요. 연차가 쌓이면 그 보조로 해주는 사람이 또 계속 새로 투입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이미 확정돼 있는 거래선의 오더들을 관리하게 되고 그 위에 사람들은 새로운 거를 하게 돼요. 뭐 딱 커리어가 하는 일이 그렇게 크게 변하진 않아요. 왜냐면 저희 회사 같은 물류팀 뭐 따로 있고 물류 업무는 거의 담당을 하지 않거든요. 뭐 SCM팀, 제조 기술팀 뭐 다 팀별로 있기 때문에 다른 업무로 전환 배치가 되진 않고요. 그렇게 개척하는 업무 비중이 커지는 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혹시 그 업무가 점점 범위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개척 성향이 강한 걸로 점점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혹시 국가를 바꾸기도 하나요? 국가는 이제 바꾸기는 하는데 지역 내에서 네, 지역 내에서만 바뀌어요? 네. 어느 날 내가 갑자기 남미를 하다가 미주 지역으로 가고 그러진 않나요? 남미랑 미주는 같이 합니다. 같이 하고? 네. 네. 그럼 유럽으로 가고 싶다. 그거는 드물다? 네, 굉장히 드물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특성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다니냐면 남미 같은 경우에는 네. 어찌됐건 아직은 좀 선진국이 아니잖아요. 어찌됐건 기술력이 떨어져도 무조건 쌓으면서 빨리 받을 수 있는 이걸 선호하고 좀 선진국가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비싸더라도 제품 기술력이 뛰어난 것 왜냐면 그걸 사줄 수요가 다르거든요. 그런 대륙 간에 좀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업무 다루는 제품도 좀 달라지고 네네. 인증받아야 되는 뭐 그런 것도 많이 다르고요. 그래서 지역 간 이동은 좀 힘든 것 같고 이제 팀장님이 되고 본부장님이 되면서 더 많은 국가를 다뤄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성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취준생들이 이제 해외 영업을 준비한다면 좀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준비했으면 좋겠다. 딱 하나만. 영업 관련된 좀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영업 관련된 경험이라면 그거는 왜 경험하라고 하면 자기소개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거든요. 왜 사실 해외 영업을 네. 지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딴 거는 특별한 그 역량이 없는데 영어를 잘해서 지원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다고 봐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유학파들도 많고 네. 거기서 이제 살아남으려면 내가 영업 관련해서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뭐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활동을 하고 성과를 낼 수 있으면 그건 정말 베스트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으니까. 우리 마지막 이제 클로징 차례가 됐는데 우리 그 매니저님이 해외 영업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거 좀 뜬구름 잡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3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로는 해외 영업을 하면은
모든 부서랑 다 일을 하게 돼요. 두 번째 장점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 영업이 그 회사의 꽃이잖아요. 네. 꽃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최전방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최전방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의사결정을 다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영업사원이 마인드인지 저만이 마인드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부서분들은 그 내부적인 프로세스를 개선하지만 결과적으로 영업사원이 정한 틀 내에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해볼 수 있는 팀은 해외 영업이 거의 유일하다고 보고요. 세 번째로는 동료들이 정말 좋아요. 동료들이 왜 뭐 성격적으로 뭐 어느 회사마다 다 좋을 수 있는데, 동료들이 다 유학파도 굉장히 많고 하다 보니까 생각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고, 또 해외 관련 업무를 하다 보니까 해외 관련 정보도 계속 서로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대화 폭 자체가 굉장히 넓어요. 여러분들 해외 영업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위해서 이제 시간 내주신 매니저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좋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취업 준비생분들, 당연히 제가 취업했을 때만 보다도 훨씬 어려운 시기가 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취업할 당시만 해도 그 SNL에서 유병재 씨가 막 면접 보는 장면에서 경력직 안 뽑으면 그런 신입은 경력으로 있었어. 네, 그 욕하면서 끌려나가는. 근데 어떻게든 열심히 하다 보면은 방법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채용 공고도 없었는데 메일을 써서 뽑혔고, 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하시다 보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해외 영업 정말 좋은 직군이니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우리 이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면 싫어요 눌러서 저에게 피드백 주시면요 반영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